고향인 의성으로 내려와 9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데요. 이동필 전 농림부 장관과 이번 산불 피해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전 장관님도 이제 귀농하시고 여기서 산불 피해를 입으셨고요. 또 우리 이웃들, 특히나 농민들이 이번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그렇죠. 실제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?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7년 동안 기르던 이 농작물들이 그야말로 잿더미로 이렇게 변했으니까 그 생각하면은 그 안타깝죠. 그 애지중지하던 이 작물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. 날벼락을 이렇게 맞은 셈인데 돌아보면 참 참담하고 또 앞을 생각하면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하고 뭐 심정이 그렇습니다. 일단 피해 복구가 시작되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이 피해 보상제도 자체에 여러 문제점이 또 지적되고 있는데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까요? 농작물에 대해서는 면적에 대해서 대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. 그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이 면적 이 밭이 1,500평이다 이러면은 1,500평에 대해서 거기에 종잣값 곱하기 농약값 요것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들어간 뭐 여러 가지 투자한 게 많이 있잖아요. 특히 이 나무는 7년이나 기른 것인데 그는 다년생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산비나 시가가 반영이 돼 있지 않다.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. 이 보상의 기본적 취지는 복구에 있거든요. 원래 상태로. 그리고 이번 산불은 단순한 산불 피해를 넘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될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게 보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. 소멸을 한다는 이야기가 거기 있는 70대, 80대 어른들한테 다시 농기계를 사서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세요. 집도 다시 지으세요. 우리가 뭐 3천만 원, 4천만 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. 요즘 집을 3천만 원, 4천만 원 들여가 지을 수도 없으려니와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자식들은 다 객지에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지을 수 있느냐. 이런 점에서 결국은 도시로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가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. 그럼 결국은 마을이 공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게 지방소멸이죠. 그렇다면 무너지고 있는 농업 그리고 또 사라지고 있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이 영농법인이나 이런 걸 조직해서 마을 단위의 영농을 하는 이제까지 각자 농사 짓던 것을 마을 단위로 한 개 영농회사가 이것을 경영을 하는 그래서 큰 기계로 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하고 또 고추를 심고 뭐 풀을 뽑고 가꾸고 이거는 어른들 다 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분업을 해서 규모화해 가서 생산비를 줄이고 뭐 이렇게 농업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이거는 이거대로도 중요한 것 같고 이 불에 탄 집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공동 주거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되 그 단지 집만 달랑 공동 주거시설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뭐 복지 지원센터라든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서비스 시설들이 있잖아요.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이 탄 것이 대단히 뭐 이게 황당한 일이긴 하지만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. 이 기회를 활용해서 마을을 정말 한번 새롭게 가꿔보자.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